네, 잘 쉬었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78페이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화살 하나로 충분하지 두 번 맞지 말라는 겁니다. 제1 화살은 손해 난 것으로 고통받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손해를 남 탓으로 돌리면 분노가 되어지고 분노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 난 것으로 그냥 그치하지 그걸 남 탓 때문에 내가 손해 났다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제2 화살을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개운의 이치, 개운. 자기의 실패를 자신의 악의 갑으로 받아들여 교훈을 삼는 것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발전하겠죠. 그러나 자기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려 원망하는 사람은 또 악을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분노의 까르마, 까르마 업입니다. 업이 많을수록 비참해지는 법이다. 비참해지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자,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짜증을 내면은 짜증의 회로가 깊이 자국을 남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짜증을 내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습관이 되면 계속 짜증내고 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짜증을 낸 사람은 자꾸 짜증을 내는 거야. 또 짜증내고 또 짜증내고. 예를 들어서 애가 말을 안 듣잖아. 그럼 엄마가 화를 막 내. 짜증내면서 야, 왜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애가 또 두 번째는 웬만큼 애가 하다 보면 이제 말 안 듣거든. 더 크게 화를 내야 돼. 그 나중에는 갈수록 나중에는 뭐 애하고 싸우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냥 애는 엄마만 생각하면 화나는 사람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엄마 화났네, 내 맘 보면 화났네 이렇게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저놈은 말 안 듣는 놈 이렇게 둘이서 이제 서로가 상대가 되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마치 남의 일인 양 객관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관찰하기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잠깐 내가 뭐라 생각합니까? 나가 내 스스로가 나는 여간이 여간. 나는 여간인데 손님 중에 누가 와요? 화가 손님이에요. 탐심이 손님이에요. 또 뭐가 손님이야? 어리석음이 손님이에요. 그 손님 왔구나 하고 내가 이제 아까는 객진. 그렇지. 객진, 번뇌를 내가 그 손님을 내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아, 이번 손님은 이렇고 이번 손님은 화가 내고 이번 손님은 짜증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만일 불안한 마음이나 화가 일어나면 일단 객관해서 내가 화를 냈네? 내가 내 차 빼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무엇이가 화를 냈네?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화가 난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현재 화를 내고 있는데 왜 화를 내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지 혼자 있으면 화를 안 내요. 근데 누가 있으면 화를 내요? 상대가 있어야 내는 거야.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가 가까운 사람 화를 많이 내. 내 동생이 와 있어. 그럼 동생하고 있으면은 안 싸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면 자꾸 마음속에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가지고 화가 쌓여요. 더구나 그 밑에 조카는 더 하지 뭐. 안 내요, 스님. 어? 안 내. 화 안 내? 네, 안 내요. 그럼 잘했다. 어쩌다 같이 있는. 네. 그러면 혹시 좋다. 처음인데. 근데 화가 자꾸 나는 경우는 내 새끼 같은 경우는 키우면 내 말 안 들으면 자꾸 화가 나잖아. 자기 말 안 들으면. 이게 조카는 좀 다르긴 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소극적 보면은 만일 불안한 마음이나 화가 일어나면 일단 자기 자신이 불안하거나 화가 난 상태를 인정하라. 인정하기 중요해요. 그 알아차림. 인정이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가르마를 객관화시키면 어떤 감정도 그렇게 감정을 객관화하라는 겁니다. 손님으로 대해라.
내가 아니고 주가 아니고 손님이다. 누가? 감정이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79페이지에 타인에게 강요하여 억지로 규칙이나 도덕을 지켜내를 하면 화를 정식시킵니다. 상대가 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이거 자꾸 시키면은 자기 자신도 화가 증가가 된과 동시에 타인도 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건데 기억 게임이에요. 게임. 기억 게임이에요. 분노 시스템이에요. 뭔가 한 가지로 기분 나쁜 것을 입력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불쾌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 더욱 화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옛날 화났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때 화를 냈을까? 나 아까 빵 날 때 화를 냈다는데 우리 앞에 있는 학우님은 어떨 때 화를 냈어요? 아, 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관심하고 못 들어보고 아, 저는 지금 나는 열심히 이해하고 있는데 상대가 뭔 말 하는지 모르고 무관심하게. 무관심하게. 소리 남편이 이 소리를 응, 질러도 응. 소리를 질러도 그러면 무관심하게. 귀는 들리는가요? 귀는 들리는데 자기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무도 이상 없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그러다 보면 응, 목소리가 커지. 이게 한마디 좀 못하 보면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응, 이걸 깔아주니까 소리가 팍 들잖아요. 응. 그러면 나보고 왜 화내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갑상선수스러운 갑상선이 맞아. 암수스러운 이렇게 아. 말하기가 조금만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났잖아요. 내 말은 뭐냐.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 기억도 올라요. 그럼 그 기억도 오는 걸 또 그다음 그 플러스 또 다른 또 나한테 내가 또 기분 안 좋았다 이런 생각하면 계속 그것이 차곡차곡 계속 쌓이면은 마음이 더 불안해져 갖고 분노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의 불쾌감, 과거의 기억, 그 하나를 첨가물로 보태면 50%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봐요. 둘이서 이제 내가 말 다투다가 서로 다툽니다. 다다가 서로 다투었어요. 마음이 불쾌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볼게. 예전에 일주일 전에도, 1년 전에도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싸우는 게 있어.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화가 정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에 또 했다. 이런 거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 기억 하나만 첨가하면 50% 증가하는데 과거 기억의 둘째를 첨가하면 100%가 아니고 120% 된다. 예, 과거 기억을 자꾸만 첨가가 서로 나중에는 엄청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쾌감이 너무 많아지면 통제불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불쾌감은 과거의 기억에서 자꾸 기억의 게임이 과거의 기억은 기억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근데 기억을 하다가 우리가 해내는 순간 마음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마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현재 불쾌한 마음과 플러스 되면 그것이 세 개가 되면 120% 증가돼갖고 통제가 불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팍 내게 되는 거예요. 즉, 과거에 만든 마음의 매듭.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폭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과한 탐욕이나 화의 까르마 업을 새로 더 만들지 말라. 이제 업을 더 만들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보고 내 마음을 지켜보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욕망도 화도 망설임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번뇌는 다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니 모두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인 고를 해소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결국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불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화의 까르마를 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있잖아.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는 것을 다른 흉보고 비난하는 것을 자꾸만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습성이 드는 거야. 그러면 입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어. 계속 뭐 해야 돼? 비난해.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워. 자, 80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80페이지 지금부터는 조금은 심리적인 예입니다. 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유. 자, 마음 치유에 대한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상담 의뢰인들은 불편한 정서를 다스리려는 사람입니다. 그 상담 의뢰인들은 자기가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의뢰인들은 문제가 환경, 즉 열악한 학교 체계, 불경기, 범죄 피해자가 된 상황, 어린 시절의 학대,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환경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상처 준 바람난 애인, 가학적인 상사, 반항을 일삼는 10대 자녀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치유 과정은 의뢰인이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걸, 의뢰인이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걸 인정하는 한편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 상태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의뢰인들은 이렇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인 스스로도 어려움이 부딪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 와가지고 즉 상담자와 서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운데 좀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럼 치유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어린이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이끄는 불편한 정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불편한 정서를 찾아낸 다음에 장막 뒤에서 드라마를 조종하는 그 불편한 정서를 끊어낼 수 있게 그 불편한 정서를 딱 끊어내야 되거든요. 끊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를 돕는 것이 제일 목표다. 하나 이제 하나 상담 봅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면 요 내용이 아주 짧게 굉장히 길어요. 긴 내용을 좀 짧게 만들어놓은 건데 건축회사 공동 운영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찾아온 사람이 건축회사 공동 운영자인데 가족 사업체예요. 가족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정말로 운영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얘기하기로 합니다. 나 이제 이 사업체에서 이 운영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회사 문제의 부담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회사에 있는 모든 부담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있다는데 스트레스가 일나고 분노가 일납니다. 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수면장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반자는 이제 가족이겠죠. 가족을 막 비난하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또 네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생겨서요. 그래서 찾아온 거야. 가족 공동 경영자의 얘기입니다. 자, 분노가 일어나고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그래 같은 동업자를 비난하는 습관이 일어나고 건강도 문제가 생겨서 찾아온 겁니다.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성공에 대한 집착, 두려움, 근심과 같은 정서가 가장 큰 이 핵심적인 이게 정서입니다. 뭐냐면 지나치게 성공 못하면 어떻게 이 사업이 나중에 망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그런 근심과 같은 정서가 깔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기는 지금 보면 가족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문제임을 그 사람한테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줘. 당신이 수면 장애가 있고 동반자 변하는 습관이 있고 건강상에 문제 있는 것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너무 뭐하기 때문에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 뭐예요?
부도나면 어떻게 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서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진 것 같기 때문에 동반자를 비난하는 습관이 있지 않느냐는 걸 스스로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인식의 전환이다. 적어놓았어. 인식 전환. 그게 뭐냐 하면 인식을 다른 인식이 아니라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릇된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요. 인지 행동 치료. 지금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도움 좀 하는 인지 행동. 잘못된 생각을 실제적인 내면적인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자기의 마음가짐을 이제 그 마음가짐을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 문제를 다루는 데도 훨씬 또렷하고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먼저 성공에 대한 너무 집착. 성공해야 돼. 난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은 순간 정말로 담담하게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 이런 게 1번 사례.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결혼자 상담하는 사람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 이사. 그게 이제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니까 뭐냐면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독단적 운영 방식으로 직원들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사인데 다른 직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자기 독단적 운영 방식으로 직원 막 하니까 직원들 원성을 사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자기 고통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나 자신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거부를 하는 것을 보고 내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진짜 이유가 뭐냐? 내면적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이 분노하는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 사람. 자기 자신이 분노와 원한이 있는 사람. 외로움과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을 먼저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 강하고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인식이 강하면 안 되거든요. 내 아니면 안 돼. 다른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다른 놈 믿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해야 돼. 이런 독단적인 생각이 살아요. 이게 자기 문제지 외부적인 다른 직원들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그런 불구하고 다른 자기는 직원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 인식이 너무 강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자신의 불편한 상태가 자신의 내부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해결책은 난 겁니다. 해결이 난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해결책 더 잘하게 지원해주고 그네 자신의 능력에 힘을 더해 주면 되겠죠. 힘을 더해서 더해주는 일만 추진하고 자신의 일을 제3자가 지켜봐 주는 것은 자신의 혼란한 마음 상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일을 제3자가 지켜보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독단적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독단적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남을 믿지 못하고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놔요. 자, 세 번째 장기 치료 어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두 아들 키우는 어머니 이야기 상대가 큰 상담입니다. 인생 동반자 원하지만 나이가 많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걱정은 자기 해결하는 회의와 증상에 같은 흔들리고 정세에 자존 괴롭다는 그때 믿음 동반자를 동반자를 갖고 싶다는 집착과 다른 사람만이 자신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때 믿음.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항상 지금 홀로 살고 있는데 예? 이제 이혼하고 홀로 살고 있는데 홀로 두 아들 키우는 어머니인데
사실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 자기도 그렇지만 애들 둘로 키우고 있고 자 인생 동반자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인생 동반자 원하면 뭐 되겠어. 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하고 불안이 있고 자기와 같은 정서에 자주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사실 이것이 외롭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기 회의 같은 정서에 자기 스스로 회의적이고 불안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진짜 기본 생각은 뭐냐면 동반자를 갖고 싶다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왜? 동반자가 있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반자가 다른 사람만이 자신을 진짜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때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착각을 많이 해요. 물론 지금 이제 부부가 같이 계시는 분 있지만은 상대는 상대일 뿐이고 내가 잘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꼭 보면 상대가 없으면 나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꼭 항상 나는 누가 있어요. 내 혼자 있으면 넌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런 믿음에 빠져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살아도 살 수 있는 것이고 홀로 사는 사람이 뭐 내 혼자 있는 거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홀로 사는데 그런 거를 동반자를 갖고 싶다는 집착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진짜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때의 믿음이에요. 그게 동반자가 없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치료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점검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서서히 생각을 바꿔 나가도록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외롭지 않고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가 키우는 겁니다. 즉 외로움과 걱정에서 구해줄 남자에 대한 습관적인 갈망 이게 가장 벗어날 수 있도록 자 외로움과 걱정에서 구해줄 남자에 대한 습관적인 갈망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찾습니다. 근데 사실 찾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상대를 갖다가 기쁘게 해주고 도움 줄 이런 여건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속 바꿔서만 해. 그럼 문제가 있죠. 완전 에고이스트네. 자기는 조건 없으면서 받기만 하겠다는 그 생각이.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가 말하면 이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이제 우울증 같은 거죠. 우울증 걸리고 온 겁니다. 찾아와서 상대를 하는 겁니다. 자, 40대 초반에 제대로 직업이 없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40대 초반의 사람인데 직업도 없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항상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을 좋아한다. 한편 사람을 좋아한다. 자신이 왜 한 여성 또는 한 가지 직업에 전념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 이 남자 같아요. 이 남자인데 자신이 왜 한 여성 또는 한 가지 직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궁금하다. 이런 사람은 속박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한편은 충족감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속박되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충족감을 가지지 못해요. 집착되는 정서는 이 사람 집착할 정서가 뭡니다. 집착한 정서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을 행복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관념이 그러고 있다.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없어.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나는 없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그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그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믿음은 실제로 무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믿음의 습관이 행복을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런 거를 뭐라 하면 뭡니까? 행복이 저 멀리 있을 것 같아요. 행복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저 파랑새를 찾아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은 생각.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그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런 걸 찾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없죠. 뭐, 그 파란색 행복을 찾아서 파란색을 찾아갔더니 그 파란색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있었거든. 파란색 보았더니. 그런 부정적인 믿음의 습관이 행복을 훼손시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그런 다음 습관적인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알아차려서 평상시에 같은 패턴에 빠지도 않아야 된다. 그게 이 사람은 늘 평상시에 꿈을 꾸는 거라. 다른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야. 나의 행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계속 그걸 찾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방법 없거든. 내가 행복해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 40대 스타일, 이런 사람이 뭐예요? 감정형이요. 그다음에 사고형이요. 의지형이요. 4번형. 40대 초반에 이분은 뭐냐면 의지형이 이 사람은 사고형. 생각이 많은 사람. 사고형. 특히 뭐냐면 어떠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즉 생활 방식이 있을 것이야. 그 방식을 막 찾아다니는 거야. 아무리 찾아다니도 그거는 마치 파랑새를 찾는 것과 똑같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는 거야.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 있다. 자, 어떤 사람도 5번에 5번째 끊임없이 신체 증상을 겪어온 내담자가 진단이 되지 않는 증세가 있다. 그게는 뭐냐면 정세를 더 알 수가 없어. 정세가 안 나와. 진단할 수가 없어. 근데도 자기는 신체적으로 계속해서 아픈 거야. 우리 아까 저기 어떤 경우입니까? 아침에 얘기할 때 기사일주. 기사일주 같은 사람은 뭐 어떤 행위요? 사람이 마음에 나는 여자 같으면 나는 클레오파트라잖아. 기사일주 내가 클레오파트란 말이야. 성격 자체가 클레오파트라인데 세상에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클레오파트라 기사라고 돌아다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클레오파트라처럼 행동하면 되겠나? 근데 자기는 클레오파트라야. 기사일주가. 그래 마음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음 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기사일주에서 모두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 다 알겠지만 기사일주 중에서 특히 그것이 심각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런 불교 공부하다가 기사일주에 나오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 얘기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생각이 혼란스럽게 엉켜버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예전에는 굉장히 결단 있는 성격인데 미치겠어요. 몸은 정신의 영향을 받는다. 내담자 문제는 무지와 혼란 상태에 있는 정서 문제입니다. 아픈데도 뭐가 없어요? 병명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애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남자와 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자꾸 만나서 그러거든. 근데 내 잠재적으로는 그 남자는 싫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 근데 하루는 중요한 장소에 꼭 약속 지켜 하고 막 남자가 일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실제. 그 나중에 잊어버리고 자기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야, 아니 왜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그때는 뭐냐면 실제 몸이 있잖아요. 마음이 실제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잠재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 알겠죠? 그런 역할이 만나기 싫은 사람. 그렇지. 그렇게 만나기 싫을 경우나 내가 하는 경우에 병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병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뭐 있으면은 온 듯이 병이 나는 거라. 뭐 남편이 이거 해라. 저기 지난번에 뭘 보니까 남편이 뭐 영어를 해라. 뭐 걸어 뭘 어때 달리기를 해라. 뭐 남편이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또 싫은 경우야. 그런 경우는 여자가 병이 나는 거예요.
하는데 남편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왜? 돈은 남편이 버리니까. 그래서 몸이 아픈데 병명조차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안과 혼란이 정신의 힘과 능력을 갈고 있고. 몸은 아픈데 병명을 알 수 없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 이게 큰 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 무슨 병이 아닌가 해서 더 그냥 큰 마음 병이 들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자기를 깔아먹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도대체 어떤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내면적 상태가 있는지를 고요하게 뭐 할 수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들여다봐야 된다. 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자신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다는 이 심리학은 자신에 대한 학문이다. 자기 자신을 공부하면 지혜가 늘어난다. 그 지혜가 가장 효과적인 치유다. 오늘 이 공부를 하니까 좀 어렵나요? 괜찮나요? 들을만 합니까? 네. 네, 요거는 마음 치유의 하나의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요거는 오늘 시간을 좀 일찍 끝냅시다. 그래서 죄책감 없는 정직 연습하기 요거는 다음 번에 공부할 수습 지나가면 다 하겠습니다. 오늘 86페이지 하려고 했는데 좀 일찍 마치겠어요. 15분 땡겨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추석 잘 쉬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